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과 해독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스틸이라는 주제로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또는 가장 팬층이 두터운 감독을 꼽으라면 봉준호 감독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기생충을 통해서 칸 영화제나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수상했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원래 그는 굉장히 많은 팬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이었고,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영화가 꽤나 대중적이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를 두고 봉준호의 최고작은 어떤 영화인가 하는 가불방론들이 꽤 많이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또는 아주 굳건하게 봉준호의 최고 작품은 살인의 추억이고, 봉준호는 그 살인의 추억을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물론 이게 과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의 추억을 보면 번뜩이는 봉준호의 영상적 사고가 이후로 오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세련돼서 고착화되었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야생적이면서 굉장히 힘있고 꽤나 정확한 그런 스틸이, 그런 화면 구도가 쉽게 나오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스틸은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꽤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살인의 추억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장면이 바로 저 보일러실에서 폭력적으로 취조하는 장면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봉준호는 자신의 영화에서 살인의 추억에서 오프닝과 엔딩에서는 황금색 들판과 파란 하늘의 흰 구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영화 시작되면 황금색 들판이 보여줬고, 거기에 경운기를 타고 오고 있는 송강호 씨를 보여주죠.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고, 그 다음 굉장히 많은 하늘 부분, 3분의 2 이상의 하늘이 보여지고, 거기에 하얀 구름이 있는데 살인의 추억이라고 이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면은 감독은 저렇게 황금색 들판과 파란 하늘과 하얗게 눈부신 구름과는 완전히 다른 색채를 보여주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굉장히 어두운 그런 어떤 톤, 그러니까 색채를 많이 빼버린 톤인데요. 이거는 이제 브릿지 바이패스라는 기법하고 풀 작업을 통해서 모든 컬러의 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봉준호는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부터 살인에 얽힌, 연쇄 살인에 얽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범인인지 잘 따라오세요 라고 그 가혹한 어두운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좀 있으면 살인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가해자, 또 살인범, 피의자가 되겠죠. 와서 고문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고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도가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일단은 회색 톤이 굉장히 강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일 나약한 인물을 오른쪽 화면 구석으로 몰아놨죠. 그리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영화에서 굉장히 거의 깡패처럼 폭력을 구사하는 경찰이고요. 김래하 씨가 맡은 역할이었죠. 그리고 송강호가 맡은 박두만이죠. 두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지만 폭력 경찰이죠. 폭력 경찰이. 그리고 이들과 같이 원 안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자료를 열심히 보고 있는 김상경 씨가 맡은 서태윤 경찰이죠. 이 사람은 여기서는 엘리트이고 과학적인 검증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취조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발 떨어져 있다는 것들을 벌써 이 구도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죽였어, 왜 죽였어 하면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죠. 이럴 때 화면 구도가 원형 속에서 완전히 오른쪽 구석에 내모인 백광호라는 아주 나약한 사람과 그 사람을 서서 보는 아주 폭력적인 경찰,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강제로 얻으려고 하는 경찰, 이 구도가 너무 선명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구도의 저 위쪽 3분의 2 위쪽에 그 밑에 작게
과학적 수사를 하는 경찰을 배치해서 이 구도만 봐도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전반적인 회색 벽이잖아요. 보일러실이라는 지하 공간이기도 하고 어두운 공간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들어가면 이렇게 회색입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의 그 말 그대로 아주 어두운 분위기, 이도 저도 아닌 분위기, 선택할 수 없는 분위기. 이런 공간에 백강호라는 인물은 흰색 셔츠라 그럴까요? 속옷을 입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흰색은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색이잖아요. 어떤 걸 묻혀도 흰색은 다 상처받은 색이니까 그 이 인간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인물인지 영화는 바로 이렇게 색 구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흰색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나머지 세 인물은 무채색이죠. 그래서 나중에 과학수사를 하고 있다는 서태윤 형사도 결국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자기가 아꼈던, 자기가 의사 아버지처럼 행동했던 그 학생이 소연이 죽었을 때 확 바뀌어서 폭력을 일삼아 버리죠. 똑같은 폭력을 구사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들이 구성될 것인가, 더 나가면 결국 이들은 범인을 잡지 못할 거라는 거, 범인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폭력만 휘두를 거라는 거, 그 영화일 거라는 걸 이 영화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저 흰 옷을 입은 백강호를 통해서 백강호가 나중에 죽을 거라는 암시까지 이 스틸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스틸컷이죠. 그리고 그 젊은 봉준호가 이런 구도를 대담하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영화에 대한 감각이 매우 탁월한 감독이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벌써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봉준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설국열차에서는 문명의 발전과 계급 격차를 기차의 꼬리칸에서 앞칸까지로 나누었다면 기생충은 그걸 다시 세워서 지하, 반지하, 지상 공간으로 계급 구조를 보여줬다면, 그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감독이라면, 또는 플란다스의 개에서 아파트 지하실에 있는 개, 또 그 공간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경비원의 공간, 그다음 위에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의 공간을 통해서 계급 문제를 보여줬다면,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공간이 가장 무서운 두려움의 공간이고, 그 위로 올라오면 황금들판이지만 거기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봉준호는 지하, 지상, 그 위의 층, 이 구도를 굉장히 즐겨 쓰는 감독인데, 그걸 가장 무섭게 또는 실화에 가깝게 그린 영화가 저는 이 영화라서, 이 영화야말로 봉준호의 구도만으로 봐서도 걸작 중에 걸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영화가 끝이 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경찰을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고 장사를 하는 송강호가 황금들판을 걸어가다가 자기가 옛날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걸 알고 거기를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마찬가지로 어두운 터널 같은 시체를 발견했던 그곳을 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소녀가 나타나서 아저씨 뭐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할 때 마지막으로 관객을 보면서, 영화에서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관객을 정면으로 클로즈업해서 보면서 영화를 끝내버리죠. 사실 이것도 할 말이 되게 많은 장면인데요. 사실 저는 그 장면을 가지고 올까, 이 장면을 가지고 올까 많이 고민하다가 보일러실, 지하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장면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흔히 영화가 보는 어떤 주인공과 관객의 매치가 안 됨으로써 굉장히 이상한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오히려 그걸 봉준호가 의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걸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인의 추억만 가지고, 특히 그 컷만 가지고도 봉준호가 왜 그 사건을 다루었고, 그 사건의 인물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결국 어떻게 파멸로 갈 것인지 충분히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30대 초반의 봉준호가 대단한 감독이라는 것들, 특히 영상적으로 구성할 줄 아는 그런 감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인의 추억 역시 꽤나 자주 봅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DVD나 블루레이로 다시 지켜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